안녕하세요. 다산에듀 원장 이재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회로이론 10장의 단자망 중에서 4단자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단자망. 자, 4단자망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2단자망 해서 얘기했던 거와 같이 모르는 의미의 블랙박스에서 단자가 4개가 있는 것을 우리는 4단자망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모르는 의무의 회로가 있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자, 좌측에 선이 2개가 이렇게 있을 것이고 우측에도 선이 이렇게 있을 수가 있겠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회로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좌측을 우리가 보통 입력측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다르게는 1차 측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우측을 일반적으로 우리는 출력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르게는 2차 측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4단자망이라고 하는 것은 자, 왼쪽을 입력측이라고 해서 입력측에 대한 전압을 편의상 제가 V1이라고 쓰고요. 자, 여기를 전류 I1이다 라고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차 측에서는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V2 라고 보도록 하고요.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I2다 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1차 측, 즉 V1, I1을 우리가 V2, I2로 표현한 것이 4단자 정수 A, B, C, D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1차 측에 대한 전압과 전류를 2차 측의 전압, 전류로 표현한 것이 4단자 정수 A, B, C, D다 라고 얘기를 한다 이거죠. 그러면 이것을 식으로 세어보면 V1은 A, V2 플러스 B, I2 그러니까 V1을 V2, I2로 표현할 때 A, B가 되는 것이고 그럼 I1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때 C, V2 플러스 D, I2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 이거. 이것을 우리는 4단자 정수 A, B, C, D다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얘를 행렬식으로 나타내 보면 여기를 V1, I1 equal 자 여기를 A, B, C, D 그 다음에 V2, I2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자, 요 모르는 요 박스를 이런 회로다라고 볼게요. 임피던스 회로다라고 볼게요. 이렇게 보도록 하죠. 얘는 임피던스, 그렇죠? 그러면 동일하게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제가 편의상 V1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I1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여기가 이제 모르는 부분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근데 얘는 임피던스만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자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I2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V2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V1은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V1이잖아.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V2예요. 그럼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여기에 걸리는 전압에다가 여기에 걸리는 전압 더하면 V1이 되잖아요. 그죠? 맞아요? 여기에 걸리는 전압 더하기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V1이 되겠죠. 그러면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V1은 V2 더하기 요거 더하기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뭐예요? GI2잖아요. GI2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I1 볼게요. 여기에 흐르는 전류와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어때요? 같죠? 직렬이니까. 여기에 흐르는 전류와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같다. 그러면 0 V2 더하기 I2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여기에서 V1, I1은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여기는 1이 생략된 거죠. 1, G, 0, 1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V2, I2. 그쵸? 그럼 얘가 4단자 정수 A, B, C, D가 되는 거예요. 그쵸? 이런 거예요. 이런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V1을 V2, I2로 표현할 수 있다. I1을 V2, I2로 표현할 수 있다. 그때 요걸 우리는 4단자 정수다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럼 얘는 직렬 임피던스 회로 해서 4단자 정수는 1, G, 0, 1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이런 회로다라고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러한 회로다. 자, 여기에 이런 회로가 이렇게 있다라고 볼게요. 자, 여기를 뭐 어드미턴스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어드미턴스. 그럼 여기도 동일하게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V1,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V2,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I1,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I2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쵸? 그러면 V1은 자 보세요. V1이랑 V2랑 뭐 서로 병렬이죠. V1 병렬이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럼 V1이랑 V2랑 똑같구나. V2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맞죠? 더하기 0 I2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죠? I1 볼게요. I1. 자, I1 보면 I1에 흐르는 전류는 여기에 흐르는 전류 더하기 여기에 흐르는 전류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쵸? 그럼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예요? 이 어드미턴스에 V2라고 하는 전압이 걸리잖아요. 그죠? 그럼 전류는 Y V2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Y V2 플러스 여기에 흐르는 전류 I2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즉 뭐예요? V1, I1을 V2, I2로 표현한 게 4단자 정수 A, B, C, D라는 얘기.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행렬식으로 한번 적어볼까요? V1, I1은 자 1, 0, Y, 1 이게 생각이 1, 0, Y, 1 1, 0 어드미턴스 1 그 다음에 V2, I2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거야. 그럼 이런 회로에서는 4단자 정수가 요거란 얘기잖아요. 얘가 A, B, C, D. 그죠? 4단자 정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개념을 이해하시면 1차 측을 2차 측으로 표현한 게 그때 들어가는 정수 4개가 4단자 정수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 자, 그러면 이건 개념이면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거예요. 직렬 임피던스에서 4단자 정수는 1, G, 0, 1이라는 얘기고요. 어드미턴스에서 4단자 정수는 1, 0, Y, 1이다 이거.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요 Y라고 하는 건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임피던스 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넘어와서 자 4단자 정수 A, B, C, D를 우리가 표현을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자, 개념적인 내용을 해보자 이런 얘기죠. A를 한번 볼게요. A는 자 여기서 A를 구할 때 만약에 얘가 0이면 I2가 0이면 A는 V2분의 I1이라고 쓸 수 있죠. 그죠? A는 V2분의 I1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A는 V2분의 V1 이렇게 쓸 수 있다고. A는 V2분의 V1. 언제? I2가 0일 때. 이렇게 써볼게요. I2가 0일 때.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그럼 B 한번 볼게요. 그럼 B는 자, 얘가 없으면 이렇게 I2분의 V1이라고 쓸 수 있죠. I2분의 V1. 언제? V2가 0일 때.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죠? 그럼 C 한번 볼게요. C는 얘가 0이면 돼요. 그죠? V2분의 I1. V2분의 I1. 언제?
I2가 0일 때. 그쵸? 자, 그 다음에 D 한번 볼게요. D는 얘가 0이면 되잖아요. I2분의 I1. D라고 하는 것은 I2분의 I1이다 라고 쓸 수 있어요. 언제? V2가 0일 때.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I2가 0, V2가 0 이게 의미하는 게 뭔지를 한번 보자 이거예요. 자, 이 회로에서 먼저 I2가 0이라는 얘기는 여기 아무것도 없으면 전류 안 흘러요. 그죠? 그죠? 여기에 어떤 회로가 I2의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는 건 어떤 회로가 이렇게 폐회로가 구성이 되어야지만 I2의 전류가 흐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기에 아무것도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I2는 0이 돼요. 전류는 폐회로가 되어 있어야지 전류가 흐르는 거니까. 즉 2차 측에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그죠? 그때는 I2가 0이에요. 그러면 뭐냐면 얘를 이쪽이 뭐라고 했어요? 출력 측 개방시. 그죠? 출력 측 개방시. 출력 측 개방시예요. 맞아요? 자, 그다음에 V2가 0이라는 얘기는 여기가 이렇게 단락되면 자, 요 V2라고 하는 건 요 점과 요 점 간의 전이차를 V2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이렇게 단락돼 있으면 전이가 같아지겠죠. 그럼 얘는 0 된다고요. 그럼 얘는 뭐라는 얘기야? 출력 측 단락시. 그렇죠? 이거예요. 아, I2는 뭐라고요? 출력 측 개방시. 2차 측 개방. 얘는 2차 측 단락.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단락시. 자, 얘를 보면 얘는 전압분의 전압이네요. 맞아요? 다시 전압분의 전압. 전압분의 전압. 전압분의 전압이니까 얘를 전압이득 이렇게 얘기해요. 전압이득. 자, 얘는 전류분의 전압이네요. 전류분의 전압은 뭐예요? 임피던스라고 하잖아요. 뭐라고요? 임피던스. 그래서 얘를 임피던스 요소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전압분의 전류예요. 전압분의 전류는 뭐예요? 어드미턴스죠. 얘를 C를 어드미턴스 요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D는 뭐라고 해야겠어요? 전류분의 전류니까 전류이득 이렇게 얘기를 한다. 각각에 대한 의미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겠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직렬 임피던스에 의한 사단자 정수 알았고 어드미턴스에 의한 사단자 정수를 알았어요. 그러면 얘네들을 T형 회로라는 게 있고 파이형 회로라는 게 있어요. 그럼 T형 회로를 한번 볼게요. 자, T형 회로라고 하는 것은 사단자 정수에서 이렇게 생긴 애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근데 자 이렇게 볼게요. T형 회로를 볼게요. T형 회로. 자, 여기를 제가 편의상 G1 이렇게 보도록 하고요. 여기를 편의상 G2라고 보도록 하고요. 여기를 편의상 G3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를 무슨 회로? T형 회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V1,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I1. 자,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V2,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I2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얘도 사단자 정수가 있겠죠. 그럼 얘 사단자 정수를 우리가 한번 구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구해보자. 그러면 얘는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이렇게. 어떻게 그릴 수 있느냐면 얘네들이 다 분리된 것처럼 그릴 수 있다고요. 자, 얘는 이런 애와 G1 이 애와 곱하기 이런 애와 G2, G3 곱하기 이런 애로 구성할 수 있다고요. G2 맞아요? 맞죠? 얘는 요런 애와 직렬 연결
요런 애와 직렬 연결, 이런 애가 직렬 연결됐다고 우리는 얘기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 요런 모양에 있는 애의 사단자 정수를 우리는 아까 여기에서 얘기했어요. 1G, 0, 1, 1G, 0, 1 이렇게. 그죠? 자, 그럼 여기 있는 애는 어떻게 썼어요? 1, 0, 여기 어드미턴스 1 이렇게 돼. 근데 어드미턴스라고 하는 건 뭐 임피던스 분의 1이잖아요. 임피던스의 역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G3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를 G3분의 1 이렇게 돼야 되겠죠. 여기는 G1이니까 G1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여기 있는 애는 G2 1, G2 0, 1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그럼 얘가 이것을 계산하면 이제 사단자 정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계산하면 뭐가 된다고요? 사단자 정수가 된다. 자,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 행렬에 대한 곱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렇죠? 행렬에 대한 곱 먼저 얘기를 해보고 우리가 얘기를 할게요. 자, 만약에 사단자 정수에서 얘가 A, B, C, D, E, F, G, H 얘를 뭐 한다는 얘기예요? 곱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가 이러한 결과가 나올 거예요.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오겠죠. 그럼 첫 번째 여기 있는 애는 자, 요거랑 요 첫 번째랑 요 첫 번째 얘를 이렇게 곱하는 거예요. 보세요. 얘랑 곱하면 AE 더하기 얘랑 곱하는 거 B, G. 그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는 얘랑 이렇게 곱하는 거예요. 얘랑 곱하면 AF 플러스 얘랑 곱하면 BH.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얘랑 곱하면 되는 거예요. 얘랑 하면 CE 플러스 얘랑 하면 DG. 그쵸? 행렬 곱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네 번째는 얘랑 이렇게 곱하면 돼요. 얘랑 하면 CF 플러스 얘랑 하면 DH. 자,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그럼 요거를 한번 계산해 보자 이거예요. 요거를 한번 계산을 해 볼게요. 지우고. 자, 방법 아셨으니까. 자, 그럼 얘는 두 번 계산해야 되겠죠. 그죠? 요거랑 한번 계산하고 그 다음에 얘도 한 번 더 계산해 볼게요. 두 번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1, G1, 0, 1, 1, 0, G3분의 1, 1 요거예요. 그쵸? 이 앞에 거 먼저 해보자 이거예요. 해보면 자, 얘랑 곱하면 그러니까 첫 번째 것은 요렇게잖아요. 얘랑 곱하면 1 플러스 얘랑 곱하면 G3분의 G1 되고요. 자, 여기 두 번째 것은 얘랑 곱하면 0 얘랑 곱하면 G1 돼요. 그죠? 자, 여기는 얘랑 곱하면 0 얘랑 곱하면 G3분의 1 이렇게 돼요. 자, 여기는 얘랑 곱하면 0 얘와 얘를 곱하면 1 이렇게 돼요. 이런 식이 하나 나와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얘랑 해야 되겠죠? 1 G2 0 1 방법을 여러분 잘 아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사단자 정수가 이제 나올 거예요. 자, 해보도록 하죠. 얘랑 곱하면 1 플러스 G3분의 G1 이렇게 돼요. 얘랑 곱하면 0 플러스 0 이렇게 되겠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자, 얘랑 곱하고 얘랑 곱하는 거죠. 자, 얘랑 곱하면 적어볼게요.
얘랑 얘랑 곱하면 G2에 1 플러스 G3분의 G1 그쵸? 더하기 얘랑 얘랑 곱하면 G1 이렇게 돼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 볼게요. 얘랑 얘랑 곱하면 요거 G3분의 1 플러스 얘랑 얘랑 곱하면 0 그쵸? 자, 얘랑 얘랑 곱하면 G3분의 G2 그죠? 얘랑 얘랑 곱하면 1 이렇게 돼요. 그럼 얘가 사단자 정수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적어 볼게요. 자, 적어 볼게요. A는 요 T형 회로에서 A는 1 플러스 G3분의 G1이에요. 1 플러스 G3분의 G1 그쵸? B는 요게 B잖아요. 그쵸? 요거 전개해 볼게요. 요거 얘랑 얘랑 곱하면 G2 플러스 얘랑 얘랑 곱하면 G3분의 G1, G2 맞아요? 플러스 얘는 G1 이렇게 돼요? 그럼 얘를 위아래 똑같이 G3를 곱해볼게요. G3분의 G3 여기도 마찬가지로 G3분의 G3 이렇게 써도 돼요. 그럼 얘는 똑같이 G3, G3, G3니까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얘는 G3분의 1번, 2번, 2번, 3번, 3번, 1번 그러니까 G1, G2 플러스 G2, G3 플러스 G3, G1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그쵸? 그럼 B는 이렇게 쓸 수 있구나. G3분의 G1, G2 플러스 G2, G3 플러스 G3, G1 이렇게 쓸 수 있구나. 그쵸? C 한번 볼게요. C는 G3분의 1이네요. 그쵸? D는 여기 뭐라고요? 1 플러스 G3분의 G2 1 플러스 G3분의 G2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거 뭐 다 계산했던 거니까 지우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사단자 정수가 A, B, C, D라는 게 나왔어요. 그죠? 자, 여기에서 중요한 항등식이 나옵니다. 항상 성립하는 식을 우리는 항등식이다라고 해요. 사단자 정수 A, B, C, D를 어떠한 회로든 사단자 정수에서 A와 D를 곱한 값과 B와 C를 곱한 값을 서로 빼면 얘는 무조건 1이 나와요. AD-BC는 1. 무조건. 어떤 회로든 사단자 정수에서 AD-BC를 하면 무조건 1 나온다. 이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두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대칭 회로에서는 A 값과 D 값이 같아요. 증명을 해볼게요. 대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가 같은 걸 대칭회로라고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G1과 G2가 같으면 이 회로에서는 G1과 G2가 같으면 A 값과 D 값이 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G1과 G2가 같다면 그죠? 만약에 얘도 G라고 하면 그럼 요 식이 얘도 G가 되는 거죠. 그러면 A는 1 플러스 G3분의 G가 되고 얘도 1 플러스 G3분의 G가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그럼 뭐예요? 중심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라면 대칭 회로라면 A 값과 D 값이 어떻다? 같다. 이게 항등식이에요. 이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셔라. 아시겠죠? 자, 얘는 T형 회로였어요. 자, 그 다음에 파이형 회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파이형 회로는 회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파이형 회로는 이렇게
이런 모양의 회로를 파이형 회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얘를 G1, 얘를 G2, 얘를 G3다라고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쪽을 V1, I1, I2, I3, V2 이렇게 되겠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A, B, C, D를 구해야 되겠죠. 그럼 식을 세우면 자, 얘는 이렇게 되겠네요. 1, 0, G1분의 1, 1. 그렇죠? 자, 얘는 1, G2, 0, 1. 그 다음 거는 1, 0, G3분의 1, 1 이렇게 되겠죠. 이거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다 계산을 했을 때 자, A, B, C, D를 외워야 되겠다. 그죠? 유도는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 A는, B는, C는, D는 이렇게 돼요. 자, A는 잘 보세요. 얘 T부터 볼게요. A는 1 플러스 G3분의 G1 이거였잖아요. G, 여기 1, 1, 2고 얘는 이게 A였어요. 그쵸? 맞아요? A. 얘도 똑같아요. 이게 A예요. A. 1 플러스 세로로 돼 있는 거 G3분의 G2 아시겠죠? 자, B는 무슨 요소였어요? 우리 임피던스 뭐라고요? 임피던스 직렬 임피던스의 G2가 B가 돼요. 자, C는 밑에 있는 거 어드미턴스 요소 요거 두 개의 곱이에요. G1, G2분의 요거 다 더하면 돼요. G1 플러스 G2 플러스 G3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D 볼게요. D 얘는 1 플러스 G3분의 G2 이거예요. 1 플러스 G3분의 G2 얘도 마찬가지로 얘가 D가 돼요. 1 플러스 G1분의 G2 식을 암기해 주셔라. 근데 잘 보면 여기서도 G1과 G3가 같으면 대칭이죠. 그럼 G1과 G3가 같으면 A와 D가 같게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또 알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한 개 더 볼게요. T형 회로는 얘는 Y계선과 같아요. 그렇죠? 요것을 기준으로 얘가 Y잖아요. 이렇게. 그죠? 파이형 회로는 얘는 델타 결선과 같아요. 모양이 서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삼각형으로.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얘 두 개를 서로 호환할 수 있죠. 등가 변환할 수 있잖아요. 델타 결선을 Y 결선으로, Y 결선을 델타 결선으로, 임피던스 등가 변환해서 각 공식에 맞춰도 결과는 A, B, C, D는 동일하게 나온다. 그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두시면 나중에 공부를 하거나 문제를 풀 때 조금 더 유용하게 응용할 수 있다. 그거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이제 4단자 정수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임피던스 파라미터와 어드미턴스 파라미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피던스 파라미터 먼저 보도록 하죠. 자, 임피던스 파라미터. 임피던스 파라미터. 이렇게 볼게요. 임피던스 파라미터. 임피던스 파라미터는 전압을 전류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어떠한 모르는 임의 회로에
자, 여기에 똑같아요, 그것은. 자, 1차 측의 전압을 제가 V1이라고 하고요. 2차 측에 대한 전압을 V2라고 하고요. 자, 임피던스 파라미터와 사단자 정수가 다른 건 뭐냐면 I1이라고 하는 전류가 이렇게 되고 원래 임피던스 파라미터는 I2 전류가 이런 방향이었죠. 근데 여기는 전류 방향이 이렇게 반대가 돼요. 이렇게 I2.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I1, I2, V1, V2. 이때 전압을 뭘로? 전류로 나타낸 거다. 식을 세어보면 이렇게 쓸 수 있죠. V1은 V2는 얘를 I1과 I2로 나타낸 거예요. 그러면 G11 I1 플러스 G12 I2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G21 I1 플러스 G22 I2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얘를 행렬식으로 적어보면 V1, V2는 행렬식 G11, G12, G21, G22의 I1, I2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 뭐 어렵지 않게 전압 V는 임피던스 곱하기 전류 이거잖아요. 그 요 G를 뭐라고 해요? 얘를 우리는 임피던스 파라미터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임피던스 파라미터다. 그럼 여기에서 자, 요 임피던스 파라미터에 대한 식을 한번 적어 보도록 할게요. G11, G12, G21, G22를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G11은 요거 없으면 I1분의 V1이죠. 얘는 I1분의 V1이에요. G11이라고 하는 것은 I1분의 V1. 언제 I2가 0일 때. 자, G12라고 하는 것은 I2분의 V1이에요. I2분의 V1. 언제? I1이 0일 때. 그렇죠? G21은 뭐예요? G21은? G21은 I1분의 V2. 언제? I2가 0일 때. 자, G22라고 하는 것은 I2분의 V2네요. I2분의 V2. 언제? I1이 0일 때. 자, 근데 이 임피던스 파라미터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 값과 이 값이 같습니다. 아시겠죠? 다시 이 값과 이 값이 어떻다? 같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임피던스 파라미터에서 여러분들이 각각 T형 회로를 보도록 할게요. T형 회로에서의 임피던스 파라미터. T형 회로에서 임피던스 G 파라미터를 쓸까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뭐 유도하진 않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암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T형 회로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T형 회로가 이렇게 되어 있다. G1, G2, G3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G11, G12, G21, G22가 있겠죠? G11, G21, G12, G21, G22. 자, 볼게요. G11은 이렇게 돼요. G1 플러스 G3가 됩니다. G22는 이렇게 돼요. G2 플러스
G3가 됩니다. 아시겠죠? G12와 G21이 같다라고 했어요. 그쵸? 유값과 유값수는 뭘로 같냐면 요 G3로 같아요. G3 여기도 G3 이렇게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피던스 파라미터를 했으니까 어드미턴스 파라미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어드미턴스 파라미터. 자, 어드미턴스 파라미터는 전류를 전압으로 나타낸 거죠. 자, 마찬가지로 어떠한 모르는 임의의 회로가 이렇게 있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임의의 회로에서 자, 입력 측에 전압을 V1이라고 하고 전류를 I1 이렇게 써보도록 하고요. 자, 전류를 이렇게 흐르는 방향을 I2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V2다라고 보도록 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류 I라고 하는 것은 어드미턴스 곱하기 전압으로 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즉 전류를 전압으로 표현하게 하는 그러한 파라미터가 어드미턴스 파라미터다 이거예요. 그러면 I1은 Y11 V1 플러스 Y12 V2다라고 쓸 수가 있겠고요. I2는 Y21 V1 플러스 Y22 V2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 그럼 얘도 행렬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I1, I2는 Y11, Y12, Y21, Y22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여기는 V1, V2가 됩니다. 이때 우리는 얘를 어드미턴스 파라미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각각에 대한 내용을 적어 보게 되면 자, Y11, Y12, Y21, Y22가 되겠다. 자, 볼게요. Y11이라고 하는 것은 V1분의 I1이네요. 그죠? V1분의 I1입니다. 언제? 얘가 0일 때, V2가 0일 때. 2차 측이 단락시가 되겠네요. 자, Y12라고 하는 것은 V2분의 I1입니다. V2분의 I1. 언제? V1이 0일 때. Y21이라고 하는 것은 V1분의 I2가 되겠네요. V1분의 I2. 그죠? V1분의 I2. 언제? V2가 0일 때. 자, Y22라고 하는 것은 V2분의 I2예요. V2분의 I2. 언제? V1이 0일 때. 어드미턴스 파라미터도 마찬가지로 얘와 얘가 같을 때. 같다 이거예요. 같을 때가 아니라 얘와 얘가 항상 같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파이형 회로의 어드미턴스 파라미터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파이형 회로의 어드미턴스 파라미터. 자, 파이형 회로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다. 자, 여기를 Y1, 여기를 Y2, 여기를 Y3 이렇게 써보도록 할게요. 얘네들은 어드미턴스 값이에요. 임피던스가 아니라 어드미턴스 값입니다. 얘네들을 이렇게 되어 있을 때 Y11, Y12, Y21, Y22를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Y11은 요게 Y11입니다. Y1 더하기 Y2. 자, Y22는 요게 Y22예요. 이렇게. Y2 더하기 Y3.
자, y12와 y21은 같아요. 뭘로 같냐면 요 y2로 같아요. 근데 부호가 마이너스 y2입니다. 마이너스 y2, 여기도 마이너스 y2. 이렇게 값을 알 수가 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암기하셔야 되겠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사단자 정수 뭐 T형 회로, 파이형 회로를 했고 그 다음에 임피던스 파라미터, 그 다음에 어드미턴스 파라미터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뭘 할 거냐면 변압기, 즉 이상적인 변압기의 사단자 정수를 볼게요. 자, 이상적인 변압기의 사단자 정수를 보는데, 자, 변압기가 이렇게 있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수비가 A 대 1 이렇게 볼게요. 권수비를 A 대 1로 본다.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자, 여기에 전압을 V1, 여기를 I1, 여기는 I2, 여기를 뭐 V2 이렇게 써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 알고 계시다시피 권수비 A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V2분의 V1 equal I1분의 I2 이렇게 썼잖아요. 그렇죠? 그럼 요 식에서 우리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아, V1은 AV2이구나. 그렇죠? I1은 A분의 1 I2구나. A분의 1 I2구나.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다 추가적으로 이렇게 써볼까요? 더하기 0 I2 0 V2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렇죠? 아, 그러면 얘를 사단자 정수로 나타내면 A 0 A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즉 이상적인 변압기의 사단자 정수 ABCD는 A 0 A분의 1이다 라는 거 쉽게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겠죠. 요 내용만 아시면 이렇게 유도할 수가 있겠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 사단자 정수를 외우기가 어렵기 때문에 외우기 쉬운 간단한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각 회로별로 뭐 사단자 정수라든가 임피던스 파라미터, 어드미턴스 파라미터를 각각 암기를 하시면 암기하시는데 혼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요 5가지 회로에 대해서 한 번에 암기할 수 있는 내용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적인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사단자 정수로 표현할 때 이건 간단한 거죠. A는 A가 되고 D는 A분의 1이 됐습니다. 그죠? 나머지는 0이죠. 근데 이 이상적인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냥 행렬로 외우는 게 훨씬 더 편하죠. 얘는 A, 여기는 A분의 1, 여기는 0 이렇게 암기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하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T형 회로의 사단자 정수, 파이형 회로의 사단자 정수, T형 회로의 임피던스, 그 다음에 파이형 회로의 어드미턴스 파라미터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순서대로 ABCD, G11, 뭐 Y11 이렇게. 그럼 첫 번째를 한번 볼게요. 그럼 얘를 그림으로 외우시면 돼요. 그림으로. 어떻게? 그림으로. 잘 보세요. A는 방향이 이런 방향이에요. 이렇게. 얘도 대각선이 이런 방향이에요. 아시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방향이에요. 맞죠? 얘가 이렇게 반대 방향이에요. 첫 번째 게. 그러면 잘 보세요. T형 회로에서 A는 이렇게 됐다고 했잖아요. 1 플러스 G3분의 G1 이렇게 되는 거예요. 1 플러스 G3분의 G1. 그러니까 어드미턴스로 되어 있는 게 분모로 간단 말이에요. 1 플러스 G3분의 G1.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1 플러스 세로로 되어 있는 게 분모라고요. G3분의 G2 이렇게 된다고요. 얘는
이렇게니까 그냥 더해주시면 G1 더하기 G3 이게요. 이게 G11이라고요. 얘는 반대라고 했어요. 어드미턴스 파라미터만 이거 반대라고 했어요. Y1 플러스 Y2 아시겠죠?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자, 그 다음에는 자, D 볼게요. D는 A랑 반대예요. 얘가 D예요. 그럼 얘가 D란 얘기잖아요. 그러면 얘도 이거란 얘기예요. 얘만 반대로 이렇게 돼요. 그쵸? 하나하나씩 써볼게요. 자, 얘는 1 플러스 요거니까 G3분의 G2. 그쵸? 얘도 1 플러스 세로로 되어 있는 게 뭐라고요? G1분의 G2. 그쵸? 자, 얘 G2 플러스 G3. 그쵸? 얘 이거잖아요. Y2 플러스 Y3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얘만 반대라고요. 그쵸? 그럼 나머지 중간에 있는 거는 외우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얘 볼게요. T형회로 해서 얘는 BC 무조건 G3분의 얘도 G3분의 아시겠죠? G3분의 얘 C는 1이고요. B는 한 번씩 곱해서 더해주시면 돼요. G1, G2 플러스 G2, G3 플러스 G3, G1 이렇게 하면 T형회로는 다 됐어요. 자, 얘 볼게요. B가 있어요. B는 뭐라고요? B는 임피던스 요소라고요. 이게 그냥 G2 그냥 G2 알겠죠? C는 세로로 되어 있는 게 분모라고요. 세로로 되는 게 두 개를 곱하면 돼요. G1, G3 위에는 그냥 한 번씩 더하면 돼요. G1 더하기 G2 더하기 G3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외워야 될 거는. 자, G 파라미터에서는 얘랑 같다라고 했어요. 뭘로? 요 하나, 요거 G3. 여기도 G3. 여기는 다 G3가 들어가네, 그죠? G3. 맞아요? 얘는 마찬가지로 얘랑 같아요. 중앙에 있는 거 요거 Y2. 근데 얘는 부호가 반대라고 이렇게 마이너스. 여기는 보면 다 Y2가 들어가네 이렇게. 그죠? 요거 가운데 있는 게 들어간다고요. 가운데 있는 거 들어가요. 그럼 얘도 우리가 사단자 정수에서는 대칭일 때 A와 D가 같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대칭이면 요걸 기준으로 좌우가 같으면 G1과 G2가 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G1과 G2가 같으면 얘도 대칭이면 대칭일 때는 G11과 G22가 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거랑 네 번째 게 같다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얘가 대칭이면 Y1과 Y3가 같으니까 Y1과 Y3가 같으니까 얘도 Y11, Y22가 같다. 대칭일 때.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여러분들이 요 한 그림 한 판만 잘 외워두시면 뭐 사단자 정수에서 A를 구하여라, B를 구하여라, 뭐 임피던스 파라미터를 구하여라, 어드미턴스 파라미터 다 여러분들이 쉽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